제일 자신 있었던 과목. 화학입니다. 카바페넴 내성균에 대한 예. 내성을 가진 이유가 예. 카바페넴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어서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니버스 학생 전담과 반장 민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만나볼 사건 말이죠. 친구 따라 영재고 가버린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잠깐만요. 친구 따라 강남 갔다는 말은 있잖아요. 근데 친구 따라 영재학교로 갔다? 이거 참 이상한데요. 어떻게 하다가 영재고로 가게 된 거지? 그리고 영재고를 졸업하고 최종적으로 가게 된 대학교는 어디인지 이 친구 지금 만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기과학고등학교 39기 권세찬입니다. 경기과학고예요, 일단. 네, 경기과학고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과학고라고 써져 있지만 사실은 영재학교 그 8개 교 중에 하나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수사실 아닌가요? 소사실이요. 경찰서다 이거예요. 아, 경찰서? 경찰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유튜브 채널을 잘 몰랐다고 하던데. 아, 네, 뭡니까? 저는 수시 100%이기도 하고 공부하는 게 일반적인 고등학교 과목이 아니니까 맞아요. 사실 유튜브를 봐도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요? 네, 일반고 친구들이랑 또 저희 학교에 정시하는 친구들이 엄청 유명한 데다 이러면서 나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기장 말이죠. 친구 따라갔다가 영재로 갔다. 친구 따라갔다가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5, 6학년까지만 해도 꿈이 축구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축구 선수? 일단 축구는 딱 보니까 수비수야. 맞습니다. 정확하지, 관상이. 경찰서가 아니라 사실 지금 뭐 깔아야 돼요, 여기. 와. 오케이, 그럼 축구 선수 준비했다. 근데 그래서 선수반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그냥 준 선수반에서 조금만 해보고 진로를 나중에 결정해라 이러셔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구 선수는 점점 접어들게 되고 근데 친구가 갑자기 다른 학원으로 옮긴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갔는데 그 학원에 영재고 입시반에 들어가게 되고 잘하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학교인 경기과학고에 지원을 했고 그래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본인 수학적 재능을 확인을 한 거예요? 좀 학원에서 많이 공부를 배웠던 것 같아요. 다 학원에서 공부 많이 해요. 누구나 가지는 않는데 잠깐만요. 그럼 그렇게 많은 영재고 중에 경기과학고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저희 집이 수원이다 보니까 네. 저희 학교에 박물관처럼 과학 전시관이 있거든요. 놀러 다니다 보면 좋은 학교라는 인식을 조금씩 갖고 있었고 사실 저희 학원에서 제일 잘하는 1등, 2등 이런 학생들이 네. 경기과학고 쓰고 네, 그래서 저는 경기과학고 지원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흐름이었다. 네. 그죠? 경기과학고에 그래도 들어갈 정도면 중학교 때 성적이 좋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 텐데 당시 경기 내신이 200점 만점이었다고 해요? 그 중에 뭐 총점이 몇 점인지 기억납니까? 제가 194점 얼마였던 것 같아요. 194점 얼마? 네. 수학, 과학, 영어는 거의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보고 이제 나머지 암기 과목만 공부를 했었으니까 좀 좋게 나왔거든요. 그럼 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A가 떴어? 저희 학교가 시험이 쉬운 편이라서 A는 공부 안 해도 다 뜨는 아니 어느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요? 경기과학고 자체도 시험을 보고 일단 들어가잖아요. 몇 차까지 있어요? 3차까지 있습니다. 1차는 이제 서류 평가인데 필기부랑 자소서를 중점적으로 봐요. 2차는 이제 영재성 평가라고 시험인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교시에 두세 시간에 20문제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수학과? 합쳐서? 수학 10문제, 과학 10문제. 오케이. 두 번째 시간은 2시간 만에 7문제 정도 푸는 그 서술형이에요? 서술형입니다. 수학 3문제, 과학 4문제였던 걸로 기억해요. 3차는 뭡니까? 1박 2일 캠프인데요. 2학년 때도 한번 3차까지 갔었고 3학년 때도 3차를 갔는데 2학년 때는 캠프를 해서 떨어지게 됐고요. 중3 때 또 정상적으로 한 번 더 집어넣었는데 그때 이제 최종 합격을 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 중요한 정보입니다. 영재고는 조기 입학이 가능한 거고 네. 또 과학고는 조기 졸업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영재고와 과거의 입학 시험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평가가. 중학교 내신을 엄청 많이 본다고 알고 있어요. 내신을 보는 그게 좀 비중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영재고 같은 경우는 중학교 내신에 막 B, C 이런 거 섞여 있어도 1차만 붙으면 2차 시험 열심히 잘 보면 네.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시험 내에서의 좀 더 영재성을 보겠다 이거예요, 내신보다는? 네, 수학과학의 이제 영재성을 보는 알겠습니다. 경기과학고 시절의 이야기를 이러면 좀 파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점제라 들었어요? 네. 이러면 몇 점 만점이에요? 4.3 만점 학점제입니다. 그럼 용의자 같은 경우 4.3 만점 몇 점을 졸업했어요? 3학 2학기는 던져서 빼면 3학 1학기까지 4.05였습니다. 평균 학점이 얼마예요? 제 짐작으로는 한 4.0 정도 되지 않을까. 평균이 4.0이야. 경기과학고 수업 자체는 또 영어인가요? 아니요, 수업은 한국어로 하고 한두 과목 정도가 영어로 시험을 내야 됐는데 그게 왜냐하면 AP라고 네, 맞아요. 학점 인정 제도가 있는데 선이수하는 거죠. 그쵸, 그거를. 그쵸. 미국 기준으로. 네. 그래서 AP 센터에서 이 과목은 영어로 시험 문제를 내라 이러면 영어로 시험 문제를 내야 하고 학교에서 진짜? 그럼 이제 영어 원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학교의 좀 분위기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 경기과학고. 약간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막 공부량이랑 성적이랑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학교 내에서. 개개인별로 어떤 그 천재적인 성향이 다
있군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네네. 막 시험 일주일 전에 저한테 막 엄청 기초적인 질문을 막 해가지고 넌 이것도 모르냐 이랬는데 전교 10%막 와, 이런 결국 식으로 시험 보면은 일주일 만에 다 하는 거예요. 무섭다. 본인은 어땠냐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그 친구보다는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럼 120명 중에 노력 정도로는 본인이 몇 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력만으로는. 105등? 100등? 3학 1학기는 솔직히 열심히 했고요. 아, 입시 직전이니까. 네. 영재고 내에서도 본인 평범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더 파헤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시다, 그죠? 네, 수시. 영재고 학생들 중에 수능까지 준비하게 된 친구가 어느 정도인가요? 대부분 수시로 가긴 하는데 네. 특히 저희 같이 수도권 학교들이 정시까지 같이 찔러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본인은 수시파였냐는 거예요. 네, 저는 100% 수시파예요. 100% 수시파. 수시 지원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카이스트 2장과 이제 6장을 썼는데요. 서울대 화학부 네. 일반 전형을 썼고 연세대 신소재 논술로 썼고요. 논술 하나 썼어요. 그리고 연세대 전기정보 활동수 전형 썼고 고려대 신소재공학과 성대 과학인재 전형으로 전기전자공학부 썼고요. 그리고 포스텍 일반 전형 썼습니다. 총 8개 축하드립니다. 역대 최다 지원. 수시 결과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 카이스트는 2장 다 떨어졌고요. 네. 서울대 화학부 일반 전형, 연세대 신소재 논술, 전기전자, 활동부 전형, 그리고 고려대 계열적 과학부 신소재, 성대 과학인재 전기전자, 그렇게 5개 붙었고요. 네. 그리고 포스텍 일반 전형은 2차 면접을 안 갔습니다. 그럼 합격한 대학교가 총 5개예요? 네, 그 중에 어디 갑니까? 서울대 화학부 갑니다. 서울대 화학부로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대학교 합격했을 때 좀 기분이 어땠나요? 생각보다는 덤덤했어요. 원래는 일정이 카이스트가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는 거였는데 네. 제가 카이스트를 솔직히 붙어야 되는 성적인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카이스트가 먼저 발표됐다면 엄청 조마조마하면서 네. 막 기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서울대가 조기 발표를 해버려서 큰 감흥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이렇게 많이 붙었는데 일단 카이스트를 떨어졌어. 이거 뭐 서류 탈락인가요? 아니요, 2차에서 떨어졌습니다. 2차 떨. 그럼 면접까지 갔다는 건가? 네, 왜 떨어졌다 생각해요? 실수라면 실수긴 한데 오. 화학 면접을 보는데 네. 두 문제였거든요. 첫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가 있었는데 뒷페이지 있는 거를 확인을 못해서 안 푼 채로 면접장에 들어갔어요. 답변을 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랐겠네. 첫 번째 문제 답변을 했는데 그 다음 문제를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를 한 2, 3분 만에 풀고 야, 그럼 앞에 교수님이 앉아있는데 잠깐만요. 이거 푸는 거야 그러면? 네. 야, 대단하네. 근데 답은 맞췄던 것 같은데 답을 또 맞췄어. 모르겠어요. 점수가 까였는지 그렇더라고요. 대학이나 이 과가 마지막에 조금 그래도 여러 개를 썼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영향도 좀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화공과다 보니까 화학부가 어떻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요? 저도 화학을 좋아하니까 과감하게 화학부를 쓸 수 있었어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결국 화학부를 썼어요. 본인 왜 화공을 안 썼어요 그러면? 화공 같은 경우는 제 관심사랑 배우는 게 좀 많이 달라요. 그랬어요? 이제 공학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곳이라서 사실은 공대를 가려면 화공과보다는 신소재랑 화학부랑 둘 중에 고민을 했었어요. 이야. 본인 학교 다녔을 때 제일 자신 있었던 과목? 화학입니다. 역시 화학이에요. 뭐 좀 이유가 있어요? 화학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이제 했던 거 위주로 많이 시험을 내시는데 수업 집중도가 높다 보니까 따로 공부를 막 하지 않아도 네.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흥미가 굉장히 있었다 과목에. 네, 그렇습니다. 본인만의 화학 공부법.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해서 계속 그 선생님 하신 말을 필기가 많다? 네. 이게 또 수능 화학하고는 또 다를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예습을 많이 해갔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이 말했고 이 말했고 이런 거 체크하면서 필기한 다음에 시험 전날에만 이제 뭐 말씀하셨는지 보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충실한 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했다 사실은. 화학은 제일 그랬습니다. 가장 자신 없는 과목은 본인 생각했을 때 뭐라 생각해요? 모든 과목이든 계산이 들어가면 저는 자신이 있어요. 계산 그럼 사실은 수학 이런 게 뭐 계산이 많지 않을까요? 수학도 계산이 많았고요. 물리가 계산이 너무 그렇겠다. 저희 학교 특성상 문제 수가 적어서 한 문제에 25점짜리까지도 있었어요. 풀이도 길게 쓰고. 네. 상대성 이론 문제였는데 첫 번째 그 첫 풀이를 잘못 써서 쭉 밀리는 거야? 거기서 계산 실수를 해버리니까 이제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다 틀려버려서 25점을 한 번에 날린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산 실수가 너무 치명적이다 보니까 계산이 있는 것들은 좀 피하게 되는 거고.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화학 말고 다른 과목들 공부를 어쨌든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좀 헤쳐나갔나요? 다른 과목들은? 물리 같은 경우는 현대물리랑 광학 빼고 일반 물리를 거의 요약본처럼 정리를 해놔가지고요. 시험 기간에도 보고 네. 아직도 이제 까먹은 거 있으면 펼쳐보고 그러고. 야, 대학 가서 적용이 되니까. 네. 야, 씨.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들은 수업 시간에 PPT 슬라이드가 있잖아요. PPT 슬라이드. 1회독은 그래서 슥슥슥 보고 2회독부터는 진짜 꼼꼼하게 읽어서 한 페이지에 15분 이렇게 잡으면서 끝까지 외워요.
그럼 이제 3회독 할 때는 이제 아는 내용이니까 네. 슥슥 복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시험 전날에는 친한 친구들이랑 그냥 모여가지고 이거 뭐였어 이러면은 대답해주고 맞아. 그래서 말이죠. 저희가 용의자의 이제 필기 일부분을 좀 공수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본인의 필기예요. 이게 남학생 치고 글씨가 상당히 예뻐요.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일반 화학 내용의 약간 심화 버전인데 옥스토비에만 있는 뭐야? 옥스토비? 옥스토비에 네. 잠깐 소개되는 그런 내용인데 무기학책까지 가져와서 수업을 하셔가지고 저기까지 나가네? 그래서 다 필기한 거구나. 네, 그래서 필기를 했던 그러니까 이게 다 수업 시간에 지금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본인이 필기한 거죠? 네. 네. 본인만의 좀 필기법 뭐 이런 거 딱히 없어요? 한 페이지 한 2개 정도 좀 범주를 나누는 것 같긴 한데 한 이 정도 나눠가지고. 네, 색깔을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그렇긴 하네. 검은색 위주긴 한데. 구분해야 되는 그림 같은 거에만 넣고 그래요? 네, 예쁘게 필기하기보다는 알아볼 수 있게 필기하는 게 제 목표고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근데 예쁘게 되는 거네. 알아볼 수 있게 하다 네, 보니까. 그런 것 근데 같아요. 이 정도 팔아도 되겠어요, 진짜. 문의는 진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뭔가 좀 시간이나 양보다는 공부에 뭔가 진로 승부를 보는 타입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본인만의 원동력이 좀 있을까요? 그것도 원동력이라 하면 원동력인데 네. 제가 그렇게 막 생각이 많지가 않아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고 이런 거를 잠깐은 해도 네. 돌아서면 까먹어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쭉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ISTP? 아니요, 비슷하지? 2개. T는 맞잖아. 네, P 맞잖아, P. P 맞아요. 오케이. 이거만 살려. 그래도 대학교 입시라는 것이 수험생들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 스트레스들이 아예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원래는 스트레스 없이 긴장감 없이 공부하다가 3학년 돼서 그 조금의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더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과하면 스트레스가 방해가 되지만 바짝 긴장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더 공부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은 거를 보통 푼단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은 좀 어떻게 풀었어요? 축구, 농구, 배드민턴 너무 계속 깔고. 그리고 베이스도 그 고등학교 때 배워가지고 이 베이스? 네, 밴드부도 했었습니다. 야, 아니 학점이 4 넘은 것도 이 정도면 굉장히 신기한 정도예요. 굉장히 많이 했네, 활동을.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영재고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쓰는데 생기부가 좀 독특하죠, 영재고 자체가.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활동 이런 거 있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졸업 논문 했던 그 연구 같아요. 고졸인데 졸업 논문이 있어. 주제를 뭘로 했어요? 카바페넴이라는 항생제 계열이 있거든요. 카바페넴 내성균에 대한 내성균? 내성을 가진 이유가 예. 카바페넴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어서인데 예. 이 효소를 은이온이랑 구리온이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 좀 더 깊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뭘 연구하고? 그러니까 카바페넴이라는 항생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의자 말이죠. 친구 따라갔다가 영재고 가버린 사건의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 온 것 같은데요. 요즘엔 뭐예요? 뭐 축구, 농구, 배드민턴? 그렇죠. 어제는 축구 대회를 다녀왔거든요. 축구 대회? 전국 영과고 축구 대회가 있어가지고 영재고 몇 개랑 과고 몇 개 해가지고 우승했어? 네, 우승했습니다. 우승도 했어? 네, 주장이에요. 오, 진짜 잘하는구나. 이 사건 단톡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별말 안 했어요? 그저께 OT를 갔다 왔어요. 술도 마시고? 네. 사고 안 쳤어요? 사고는 안 치고 다행이에요. 제가 술 좋아해가지고 잘 마실 것 같아. 좋아해요. 네. 좋아하게 된 거잖아. 운동하고 맥주가 진짜 맛있거든요. 벌써부터 뭐 지금 난리 났다. 곧 대학생이 됩니다. 이제 최종 목표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계절 학기에 교양을 몰아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거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7학기 만에 졸업을 하고 싶고요. 좀 놀아야 좀. 연구실에 들어가야겠죠. 연구를 계속 박사까지 해나가고 싶다. 마지막으로 입시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랑 대입이 엄청 커 보이는 걸 수 있지만 공부랑 자신의 삶을 잘 맞춰갔으면 좋겠어요. 대입이 공부의 끝이 아니라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대학교 가서 공부를 놔버리는 그런 형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최종 결론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자는 친구 따라갔다가 영재고를 가버린 사건의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조사를 하면 할수록 혐의는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만 이 용의자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잘 해냈다라는 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멋진 연구원이 되기 위한 꿈을 꾸고 있다는 점을 정상 참작해서 판성을 쓰고 가세요. 아, 네. 혐의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ENTP! 맞습니다. 다음엔 다 맞춰야겠어, 이거. 계속 틀린 말이야. 국가대표를 관두고 전교 1등을 해버린 사건입니다. 근데 일단 보이는 것만 집어온 거여가지고 제가 운동선수였다 보니까 네. 공부를 정말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꿈이 생기고 나서부터 한 노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싶었고